오늘 저 처음 오신 분들이 꽤 계시니까 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제가 저 강의를 할 때 했던 건데, 서울의 집값이 뛰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신문에 보면은 대부분 좀 약간 뭐랄까 좀 냉정하게 분석을 안 해놓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의 집값에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이게 가장 커요. 일단 수요가 너무 세요. 근데 이 수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너무 세거든요. 신규 주택에 관련. 이 신규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신규 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기술의 변화 속도라는 말을 딱 하나 정해놓을게요. 좀 심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뭐 신문을 이렇게 자주 다 보다 보니까, 저는 약간 뭐라냐면은 신문을 볼 때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여기에 이런 거를 한번 봤을 때, 저번에도 제가 강의 시간에 종종 얘기했던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이거 벌써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손 안에다 이렇게 붙이는 스피커가 나온 거예요. 블루투스예요. 손 안에 붙여도 돼요. 근데 이게 블루투스형인데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왜? 여기다 대고 스피커도 이루어지고 여기다 말을 해도 돼요. 그래도 이게 전송이 되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스피커를 갖다가 만약에 이만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놓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상 초월하는 우퍼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오는 기술의 변화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이런 거죠. 얼마 전에는 이제 포도당으로 만든 반도체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포도당으로 만든 반도체.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만들었으니까 인체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그 포도당을 만든 반도체를 갖다가 여기 이 심장 부위 근처에다가 딱 넣는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심장에 무리가 온다면 미리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심장에 무리가 온다 그러면 벌써 이게 앱을 통해서 벌써 내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전송을 해줘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날라가. 그럼 병원에서 딱 보고 나가지고 이 사람 급하니까 심부전증 환자 급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심근경색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112에 보내거나 119에 보내가지고 바로 치료게끔 만든다. 이게 기술의 변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적용되기 시작을 했냐면은 어디에요? 이 신규 주택에 적용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19년 내년 3월이면은 뭐가 돼요? 내년 3월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아니 모르고 있는 5G가 상용화 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5G가 상용화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 한다? ICT가 발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5G가 상용화 된다는 얘기는 일단 ICT, 정보이동통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IoT, 즉 사물 인터넷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럼 이 이유를 놓고서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하나하나? 즉, 정말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다 그랬잖아요. 공급 변화. 근데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부지가 많아요, 적어요?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해가지고 섬에 박원순 시장이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갖다 해제를 해서라도 서울에다가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뭐라 그래? 야, 우리 그린벨트 안 건드릴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서울 도시공급에 그린벨트 건드리지 말라 써놨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를 안 건드려놓고 공급 부지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이 유휴부지 있죠. 유휴부지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철도부지잖아요. 철도부지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 갖다가 뭐 했다? 비주거 비율을 갖다가 하향시켜주고 주거 비율을 높여줘가지고 뭐 했다?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항상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강의를 해요. 뭐냐면은 여기에 이 역세권의
비주거 비율을 갖다가 감소시키겠다. 즉 감축시키겠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바로 뭐냐면 역세권 투자처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자. 최근에도 임대사업자가 증가되더라. 임대사업자가 증가되는데 왜 수요 공급하고 뭔 이유가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증가하면 임대사업자들 양도세 혜택 준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8년 이상 보유하라. 그러니까 8년 동안 보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8년 동안 뭐가 안 나와요? 공급이 없어버리잖아. 임대주택 사업자들 8년 동안 뭐 한다? 물건 안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야. 이게 또. 거기다 사람 심리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대책 나올 때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뭐냐면 매수 심리도 떨어지고 매도 심리도 떨어진 거야. 거기다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냐면 조금 들고 있어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팔고 싶은 사람은 매도자는 뭐냐면 정 급해서 파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10명이야. 10명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한번 800세 1000세 됐는데 한 달에 한 10개씩 나와. 그러면 살아가서 보러 가는 사람들이 한 4-5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2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사는 사람도 2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호가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서울에 그런 형상이라고요. 이게 매도 심리와 매수 심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매도 심리 하는 사람들은 돈이 급해서 내놓는 사람들이야.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뭐야? 비율이 확 떨어진 거예요. 확 떨어졌는데 냉정하게 지금 생각하면 100대 100이야. 옛날에는 100에 20이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게 요즘의 심리 상태인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뭐 한다? 공급량이 줄어들다 이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이거를 잘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득 증가요. 한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갔다가 2008년대 금융위기 터지고 나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5, 6년 동안 가격이 안 올라가다 최근 4년 사이에 올라간 거거든요. 3, 4년 사이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갔으니까 그때 시작해가지고서 대기업에 맞벌이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아니 좋은 기업에 다녔던 뭐 대기업이라든 금융업이라든 좋은 기업에 다녔던 사람 중에 남자 여자 결혼을 했는데 둘이 다 맞벌이야. 맞벌이 다 하잖아요 요즘요. 그 친구들 둘이 다 합하면 얼마나 돈을 벌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거 1억 5천이야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 6년 동안 계속 돈을 쌓아놓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언제 터지는 거예요? 이게 뒤중에 뒤늦게 가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뭐냐? 소득 증가가 많아졌잖아요. 지금 거의 3만 달러 시대 보니까는 뭐냐면 소득 증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다가 또 뭐야? 소득 증가하면서 뭐냐면은 한동안 저금리라는 것이 계속 존속하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집값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던 사람들, 즉 고소득층들이 뭐예요? 이제 덤벼 들기잖아요. 그럼 네 번째도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쭉 왔으면 네 번째는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임대사업자가 하다, 그 다음에 소득 증가됐더라.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심리가, 이 부동산 심리가 뭐냐면은 이 심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은 집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이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가 요렇게 집어넣으면은 5가지 이유가 돼요. 기술에 대한 속도가. 요게 큰 틀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요게 5번째로 보면은 기술의 변화 속도가 총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하는 이유 중에 5가지 이유예요. 그 다음에 더 큰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6번째. 신문에 잘 안 나오는. 가끔가다 어쩌다가 누가 하나 써놓는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으라고요. 제가 좀 표시 좀 해놓을게요. 개발 호재가 많더라. 지하 6층까지 파거든요. 지금. 올해 착공 들어가. 거기다 미리 뭘 깔겠다는 거예요? 노선 미리 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은 GTX 들어오고 KTX 의정부 연장선 들어오는 거, GTX A노선, B노선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그 남북항이 배철 또죠,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삼성역, 봉은사역과 삼성역 사이에 영동대로가 뭐냐면 노선이 7개 노선이 들어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그 삼성역 일대가 떠요, 안 떠요? 뜨잖아요. 그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개발 호재예요. 경전철 있잖아요. 경전철 노선만 10개 노선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개발 호재가. 근데 이 정도 개발 호재가 많은데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앞으로 10년 내내 할 건데요? 앞으로 10년 내내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지만 뭐라 하냐면은 2019년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거다. 그래서 2020년 되면 조금 주춤할 텐데 주춤하는 게 약간 보합세 내지 조금 좀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지 약세를 조금 보인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다시 또 슬슬 발동 걸려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점치는 게 뭐냐면 너무 개발 호재가 많아요.